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미래보다는 과거를 돌아보곤 한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며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다. 50대는 인생의 변곡점이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생이 활기로 가득할 수도, 아니면 지루함과 아쉬움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 불교의 지혜는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5가지 길을 제시한다.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살펴보자. 1. 몸을 먼저 돌보라. 몸이 약하면 마음이 약해진다. 50대에 접어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절실히 느낀다. 작은 계단 하나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다. 이제 내 몸은 끝난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몸은 반응한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때다라고 말한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 대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50대 이후의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에너지를 되살리는 과정이다. 걷기부터 시작하라. 하루 20, 30분씩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내 또래의 한 지인은 말했다. 처음에는 집 앞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매일 조금씩 걷다 보니 한 달 후엔 산책이 즐거워졌어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라. 그 걸음들이 쌓이면 삶 전체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라. 모든 사람이 같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관절이 약하다면 수영을 해보라. 물속에서는 움직임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관절에도 부담이 적다.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싶다면 요가나 스트레칭을 시작하라.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동시에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단순히 동네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저강도 체력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좋다. 운동의 목표는 내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운동은 관계를 바꾼다. 혼자서는 지치기 쉽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하라.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하거나 이웃과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 불교에서는 일찍이 말했다. 좋은 벗은 곧 길을 함께 걷는 스승이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더 따뜻하게 만든다. 몸을 돌보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다. 그릇이 튼튼해야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다. 몸이 건강해지면 삶의 의욕이 살아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즐거워진다. 지금 내 몸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다. 나를 돌봐달라는 외침을 무시하지 말라. 지금 돌보지 않으면 그대가는 몇 년 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라. 운동화를 꺼내라. 그리고 동네 공원을 걸어보라. 걸으면서 천천히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내 숨소리를 들어보라.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다시 시작할 때다. 몸을 돌보라. 몸은 다시
당신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을 즐겨라.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의 영광이나 아쉬움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다 보면 현재의 소중함을 잃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과거는 물 위에 그린 그림자 같고 미래는 꿈 속의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왜 과거에 연연할까? 과거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미 경험한 시간이라 익숙하고 편안하다. 그러나 과거에 머무르면 현재는 무기력해진다. 젊었을 땐 내가 참 잘 나갔었죠. 근데 그 기억에만 갇혀서 지금은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 50대 남성의 말이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행복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때는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자책은 현재의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든다. 그렇기에 작은 행복에서 시작하라. 지금 눈앞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라.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시장에서의 순간, 손주와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작은 행복을 찾아보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마음 챙김으로 현재를 살아라.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산책을 할 때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라.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얼굴에 닿는 바람을 세세히 느껴보라.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음식을 천천히 음미해보라.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입의 맛과 식감에 집중하면 단순한 식사가 풍요로운 경험으로 바뀔 것이다. 웃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다. 현재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웃음이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라.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어느 60대 남자분은 손주와 그림을 그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손주가 웃으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더라고.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 작은 웃음이 큰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갔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살아갈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웃음 한 번, 가족과의 대화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눈앞에 있는 순간에 더 깊이 집중하라. 과거는 손바닥 위의 먼지와 같다. 털어내야 더 먼 길을 걸을 수 있다. 오늘을 즐기라.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3. 간섭하지 말고 경청하라.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인데 그건 아니야. 혹시 이런 말을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고 있지는 않은가? 50대 이후로 삶의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조언이 상대에게 잔소리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불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다. 남을 고치려 하기보다 자신을 닦으라. 이제는 간섭 대신 경청을 선택할 때다. 왜 간섭은 관계를 망치는가?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라. 처음엔
부모나 어른의 조언으로 들리겠지만 반복될수록 상대는 점점 귀를 닫는다. 결국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들으며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이 온다. 특히 요즘 세대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 한다. 부모의 조언이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면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경청은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일이다. 한 어머니의 경험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딸이 자꾸 제 말을 무시하길래 속이 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딸 이야기를 그냥 들어줬더니 오히려 딸이 더 자주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또 경청은 신뢰를 쌓는다. 내가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상대도 나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그럼 어떻게 경청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우리는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경청을 중요한 수행으로 여긴다. 이 경청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단하지 말라.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틀렸어 라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기준으로 비교하지 말라. 판단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대신 상대가 자신만의 속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기다려라. 둘째,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라. 비언어적인 표현은 경청의 핵심이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셋째, 충고 대신 공감하라. 상대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충고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라. 대신 그래, 정말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같은 공감의 말을 건네라. 이 공감은 충고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때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길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 길 또한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이다. 한 아버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으며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아들은 훨씬 단단해졌어요. 지금은 저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렇듯 자녀를 믿고 기다려라. 간섭을 줄이고 조용히 경청할 때 자녀는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간섭 대신 경청하라. 불교에서는 말한다. 경청은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부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간섭을 멈추고 경청으로 마음을 나눌 때 당신의 모든 관계는 더 따뜻하고 깊어질 것이다. 4. 사랑을 베풀며 마음의 부자가 되라.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랑과 나눔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본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삶보다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내 안의 빈 공간을 채워준다. 어느 날, 한 60대 지인이 말한 적 있다. 젊었을 땐 돈 버느라 가족에게 소홀했어요. 자식들을 잘 키우면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젠 자식들도 바쁘고 나눌 시간이 많지 않네요. 사랑을 나누지 못한 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라. 사랑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안부를 물어보라.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 잘 지내니? 한마디를 건네라. 짧은 대화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혹은 작은 선물을 준비하라. 시장에서 사온 계절 과일이나 작은 손수건을 건네보라. 작은 정성이 큰 감동으로 돌아온다. 시간을 나누는 것도 훌륭하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소소한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나아가 봉사와 나눔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라. 불교에서는 베푸는 손이 곧 받는 손이다라고 가르친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독거노인을 돕는 작은 활동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 봉사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다. 봉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제 삶도 더 행복해졌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나의 삶도 그만큼 더 풍요로워진다. 사랑은 마음을 채운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나를 채우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을 나누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라. 그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5.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을 가꾸라. 늙는 것이 두렵다. 많은 이들이 세월의 흐름과 늙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이럴 때 우리는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고통을 얻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늙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을 가꿔갈 때 당신의 노년은 더 빛날 것이다. 외모에 집착하기보다 내면을 돌보라. 주름을 감추려 애쓰는 것보다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가꾸라. 좋은 책을 읽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라.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내면의 깊이를 발견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것이다. 또 자연에게 배우라. 자연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큰 스승이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겨울엔 앙상 한 가지뿐인 나무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잎이 나더라. 그걸 보면서 나도 지금은 겨울을 겪는 중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우리도 자연처럼 흐름에 몸을 맡기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안에서 내면의 새싹이 자라날 것이다. 변화 속에서 향기를 남기라.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꽃이 시들어도 향기는 남는다. 삶의 아름다움은 그 끝에서도 빛난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을 가꾸라. 그럴 때 당신의 노년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닌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과 마음을 돌보고 오늘의 행복을 찾고 사랑을 나누며 나답게 살아가라.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 마음가짐이 당신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아름다운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라. 그 길의 끝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